안녕하세요. 네, 지난 동영상까지는 이제 함께하는 리더십 그리고 코칭과 피드백에 대해서 네 강의를 들었었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부서장이 알아야 되는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직의 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성과 평가이죠. 그래서 이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또는 개인평가에 대해서 속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회사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일반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과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불만과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씩 메모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동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 평가자 입장에서나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평가자 입장에서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그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 줄까라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평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알려지는 내용이라는 게 점수 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러한 점수를 받았는지, 이 점수를 받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방향 설정이 사실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아주 그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평가를 했을 거라는 확신은 들지만, 비평가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피평가자에게 왜 그러한 점수를 당신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인사평가라는 게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결과가 나왔는데 가령 제가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수긍하기가 좀 힘들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옆에 사원이나 그런 미묘한 차이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좀 해주면은 제가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치가 없고, 이게 왜 이런 어떤 기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 같은 거 제시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아닐 것 같다, 그런 어떤, 물론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데 그런 세세한 항목이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연초에 저희가 하고 나중에 그 기준을 세우고 연말에 가서 그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를 알게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계획한 거대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어떤 피드백이나 그거에 대한 코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에 결과만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에게 참 미비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 보니 저희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저희가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희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 연말에 가서 반짝 성과를 내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만에 의해서 성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저희가 신뢰하기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저희에게 보상으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평가목에 대해서 사전에 뭐 전혀 공유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뭐 반기다 아니면 1년 후 1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덩그러니 성과 결과만 이제 통보받게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사이사이에 원활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좀 더 보완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이런 원활한 피드백이 오고 간다면 나도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뿐더러 연말에 받는 그 결과,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평가라는 그 제도와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나에게 오는 그 과정 사이에 과정 관리라는 것이 이제 있게 된다면 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내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부서원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충격받으신 분들 혹시 없으실까요? 아니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저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서장님들, 우리 한세실업의 부서장님으로서 이제는 저런 성과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를 해 놓으셨겠지만 그런 문제와 불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오른쪽 칸 해결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만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덜 쓰신 분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작성하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분 정도 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결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성과평가를 잘 할 수 있을 건지, 그거를 여러분께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성과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리더로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고 첫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번 과목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간고사 몇 프로, 기말고사 몇 프로, 그리고 출석 몇 프로, 과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것들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연초가 되시면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나는 평가를 이런 관점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회사 내에 여러분들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어떤 역량들이 5가지가 있다. 한데 우리 팀은 새롭게 만드는 조직이라 좀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역량 5개 플러스 팀워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를 오픈해 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회사에서는 5가지면 내가 우리 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을 해서 우리 팀에서 서로 도와주고 팀워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더 부가 점수를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듯이 아니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평가를 한다더라? 그러면은 후배들 입장에서, 부서원들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을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연초에 그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연초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걸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 지표와 평가의 항목들을 정확하게 공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행하다 보면 이 후배들이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비디오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일찍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왜 나중에 와서 잘못됐다고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깎고 점수를 낮은 걸 주시냐. 일찍 알려줬으면 내가 수정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불만을 터뜨리는 구성원들 보셨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중간평가와 면담들을 통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마다는 다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우리 책임자들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꼭 면담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연말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실 때에 그러한 불만을 듣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너 이런 거 잘못됐다고 했잖아. 이런 거 수정하고 더 보완해라고 했잖아. 이런 거 잘하고 있댔잖아. 더 잘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당신은 A야, B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후배들의 입장에서, 부서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온 트랙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디레일먼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떤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중간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면담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서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연말이 되셔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담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연말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동영상에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했는지, 그냥 평가 점수만 떡하니 나오면 내가 뭘 알겠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많은 또 조직에서도 그런데, 우리 한세 실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부소장님들께서 적절하게, 명확하게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런 부분에서 잘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과평가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아주 예전에는,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는요, 못한 것을 소위 말해 지적하는 것, 지적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떤 거냐? 육성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성, 네, 피드백.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면담을 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김 과장, 홍 과장,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하려면 이런 부분에 조금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부수장님들,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올해 나와 같이 일했던 친구, 내년에는 훨씬 더 능력이 향상돼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랑 같이 일했던 이 시간이 우리 후배들한테는 성장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일했던 이 홍 과장, 다른 팀에 갔을 때 적어도 저 박 부서장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 저 친구는 상당히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후배들을 육성해 주실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는 평가를 무엇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피드백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코칭을 해 주시면서 그 자체가 또 이 평가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면담을 하실 때 육성형 면담을 통한 평가를 해 주시라는 거, 그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과 평가라고 했을 때 이걸 큰 관점에서 보면 성과 관리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과 관리의 큰 프로세스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성과를 잘 평가하고 하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너가 일을 할 거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려야 되는 거죠. 중간에 뭘 해야 돼요? 코칭과 피드백. 지속적으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코칭해주고 피드백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목표 설정으로 오고 해서 이렇게 선순환 고리를 하나씩 잡아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걸로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냐? 우리 부서원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관점을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을 갖는 거랑 안 갖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이런 관점, 부서원들을 육성하고 더 도움이 되게끔 내가 해야겠다, 이런 관점과 나는 그냥 부서원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네. 이게 부서장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받는 우리 부서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서장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려고 하는 분이다.
저분은 나를 활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써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큰 성과 관리의 프로세스 안에서의 어떤 평가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 성과 평가에 있어서 평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제도는 아마도 잘 갖춰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제도가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그거를 더 잘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세팅이 되어 있어도 이 평가에 대한 운영,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은 도루묵과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평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후배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제대로 일할 맛이 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와 리더십과의 관계를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리더십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팀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그 부서원들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일도 잘했고 성과도 잘 냈던 그러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봐도 저 친구는 정말 잘해. 그리고 그 옆에 부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쪽 부서에서는 일을 좀 설렁설렁 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의 임원이 그 바로 제 옆에 있었던 팀장한테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계속 쭉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했었어요. 더 할 나위 없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도 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고 정도로만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팀장한테는 B를 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 못했다고 했던 그 사람한테는 A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 A 팀장이 B 팀장보다 B팀장보다 선배여서 좀 점수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나이 어린 이 팀장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지만 나중에 성과평가가 공정치가 않았던 거죠. 공정치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리더를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 고참 팀장한테 몰아줄 거, 뭐 나도 고생하고 우리 팀원들도 고생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리더십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그 리더에 대해서 신뢰가 안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더라도 그냥 하는 신용만 내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서원을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 후배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이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에다 여러분 작성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작성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동안 부서원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가했던 내용을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와 뭔가 코드가 잘 맞는 친구다. 아니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다. 네,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 그리고 밤늦게까지 OT를 하는 이런 후배들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했더라.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친구들한테 잘했더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께 1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부서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
오시는지 또는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해 보셨나요? 어떤 내용이 써지시던가요? 네. 자, 여러분들은 요런 내용들, 제가 아까 써놔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이건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의 어떤 성격을 반영한 어떤 알파 평가의 기준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팀이다라고 하면 창의력을 더 많이 발휘했던 친구들, 그리고 협업이 더 필요한 곳이다 하면은 팀워크를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나 반영을 하겠노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후배들한테 나는 이걸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연말에 이걸 가지고 평가하겠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배들하고 구성원들하고의 이 적절한 이 라포 형성,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목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업적 평가를 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 또는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팀에 만약에 과장 있고 대리 있고 그 다음에 사원이 있다. 똑같이 목표를 세우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업무, 기본 업무 쪽에서 좀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고참으로 갈수록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더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 업무냐, 난이도가 좀 낮은 거냐, 아니면 문제 해결처럼 좀 중 수준의 어떤 문제냐, 아니면 창의적인 어떤 과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과제들과 그 목표를 세울 거냐, 그거에 따라서 또 가중치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연초가 돼서 새로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후배들한테 과제를 주십시오. 이런 포맷을 탁 주시고, 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팀별로 목표 설정을 해서 뭔가 워크숍을 하려고 한다. 자, 나름대로 고민을 해와봐. 과장은 과장대로, 대리는 대리대로, 그 다음에 사원은 사원대로 목표를 좀 써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숙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원으로서, 내가 대리로서, 내가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옵니다.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뭘 하셔야 되면 직원들 공유를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세미나실에 모여, 회의실에 모여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갖다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원인데 내가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았구나 해서 거기서
튜닝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튜닝 작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또 그 부소장님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부소장으로서 성과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안을 가지고 갈까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고민, 대안도 해보셨고, 제가 적어도 크게 세 꼭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과평가라는 거가 이 리더십하고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성과평가 2부로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